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한국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렇게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계 증시는 한국 증시보다 더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본 2%에서 3%가량 하락이 나왔으며, 다우와 나스닥 역시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 안 좋은 악재 뉴스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삼성전자는 해킹이 당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8.1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6만 전자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 중후반까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막판 2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도 이렇게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이 나왔으나 다우와 마찬가지로 장막판 2분을 남겨놓고 하락폭을 상당히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공격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죠. 원전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는 러시아가 핵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확산시켰고, 그 덕분에 미국의 방산주들이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미국의 미사일 전투기 관련주인데 대표적으로 F-16을 제조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자, 두 번째 미국의 방산주는 노스룩 그루만이죠. 이 회사는 미국의 무인 레이더 정찰기 관련주인데 어제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한국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시아 뉴스가 아무리 나와도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그나마 방산주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속적인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방산주 하면은 퍼스텍이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고, 주가 역시 양호실처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2월 28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양호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달리 퍼스텍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시면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흑자를 달성했으나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정말 처참하죠. 2021년도 1월부터 3월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바로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1억밖에 안 되고 당기순이익이 고작 마이너스 1억이에요. 정말 웃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큰텍, 빅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실적이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2년 연속 적자가 난 적은 2016년도와 2017년도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방산주 중에서 옛날에 스페코라는 주식이 있었거든요. 이게 빅텍 다음에 2등 주자였어요. 왜 2등 주자였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방산주가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방산주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한국의 방산주 1등 빅텍, 2등이 스페코, 그 다음에 3등이 퍼스텍이었는데 2등이 스페코가 이렇게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미국의 방산주가 떨어지면서 한국의 방산주들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보세요. 2등인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73%, 3등인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상한가도 진짜 동시효과 때 마지막에 말았고 하락률도 제일로 큽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방산주 1등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25%로 마감이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죠. 빅텍과 다르게 스페코는 아예 방산주 순위에서 쳐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지금 퍼스텍을 보세요. 아까 스페코는 바닥에서 길고 있던 애가 이렇게 지금은 52주 신고가에서 매일 놀고 있고, 빅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탈출해서 올라가도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기지 않아요? 분명히 2016년도라던가 2017년도에는 빅텍이 적자 기업이었고 이 회사는 관리 종목이 된다, 상장 폐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는 건실하게 이렇게 흑자를 계속 달성하는 기업이 되었고, 퍼스텍은 2016년도 당시에 이렇게 유일하게 방산주 중에서 흑자를 달성하는 회사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적자가 지속이 되고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되는데 방산주 중에서 주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아. 와, 아니 어떻게 기업이 부실 회사가 되면 될수록 주가가 오르냐고요. 물론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52주 신고가란 얘기는 52주 전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란 얘기지, 이렇게 과거에는 퍼스텍의 주가가 8,000원이 넘었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계속 하락 중인 거고, 2016년도 흑자가 났을 때 주가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방산주들이 저렇게 급등이 나왔으니까 한국의 방산주들도 월요일날 급등이 나올까요? 예, 일단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일단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약 0.91% 상승이 나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사이익,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축포를 터뜨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아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빅텍 게시판은 북한에서 미사일 좀 발사해달라고 이렇게 바이든의 기도처럼 주가가 내릴 때마다 제발 북한에서 미사일 좀 쏴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지난번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9.58%까지 상승이 났다가 종가는 이렇게 0.87%로 마감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일까요? 이제는 미사일 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히려 재료 소멸로 다음 주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그리고 어제 단순하게 미국 증시가 내린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공습했다는 뉴스 때문이 아닙니다. 자, 어제는 미국에서 2월달 신규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월 대비해서 67만 8천 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 수치는 44만 명이었는데 그보다 너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신규 고용자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다? 그럼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욱더 앞당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연준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0.25%밖에 하지 않아도 나머지 다른 달에는 0.5%씩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시장 참여자들은 위험자산을 팔고 금이라던가 엔화 같은 안전자산을 더욱더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5천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짜자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4천만 원대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루브라가 폭락을 하자 러시아인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은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이틀 동안 비트코인은 정말 급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떡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떡락한 이유는 미국과 EU가 러시아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뉴스가 나서입니다. 자, 일단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러시아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준과 유럽의 이유식 제작업체 EU는 러시아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어제도 마이너스 6.9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틀 전부터서 EU와 그리고 미국의 연준에서는 러시아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이렇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급락만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금요일만 하루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지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이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이 발생되지 않았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2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다른 코인 관련주는 저렇게 다 하락을 했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플러스 3.5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장 초반부터서 15.38%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가 플러스 3.85%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다? 자, 여러분, 이틀 전 이 영상을 보셨죠? 그 당시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저렇게 상한가를 간 이유는 직방이라는 어플 써보신 분 있나요? 이 어플을 제작한 회사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는데 몸값을 측정해보니까 3조 원이 넘는다라는 레포트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저렇게 상한가를 갔지만 그 다음날 비트코인이 떡락해버리는 바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시가가 고작 7%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직방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정작 금요일날 급등이 나온 종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스팀브리지 벤처스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2시 5분에 갑자기 직방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6,000원에서 22%까지 한 방에 갔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상당히 얇고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고 밑에 받쳐주는 매물도 거의 없어요. 이 회사 자체가 주식 발행수가 별로 되지 않으며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거의 없는 품절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 날 신규 상장한 공모주 중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보호해수까지 물려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상방 VI를 찍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20%까지 또 한 번 상방 VI를 찍어버렸고 상한가를 잠가버렸습니다. 자, 스톤브리지가 갑자기 상한가를 잠가버리니까 가만히 있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이렇게 갑자기 2시 5분부터서 주가가 몇 프로까지 오릅니까? 15%까지 올랐죠. 근데 15% 오를 때 프로그램 매수가 순간적으로 만주가 들어와서 이거 다시 사나 보구나 싶었는데 와, 여기서 페이크 장난 아닙니다. 2만주까지 사길래 이거 가는구나 이렇게 싶었다가 점점 매도 물량이 늘어났다가 다시 3만주를 샀다가 다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가 쏟아져요. 순간적으로 25만주 정도 매도였다가 장 막판에는 20만주가 더 추가되면서 결국에는 외국인이 44만주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분명히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들어온 순간에 와, 올리겠구나 생각도 들지만 일단 상방 VI가 5,860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다음 VI까지 찍으려면 18%가 올라야 돼요. 근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2등주잖아요. 1등주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2등주가 움직이는 건데 1등주가 2시 30분에 상한가가 풀려버려. 근데 이 녀석은 2시 30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2시 12분부터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호가창을 보시면 아까 프로그램으로 매수했던 3만주가 다시 한번 2시 12분쯤에 매도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쌓이는 걸 보면은 이거는 상방 VI도 못 찍고 중간에 다시 던져버리고 먹튀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로 편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주 던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밑으로 팔아버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오히려 2배 이상 던지는 모습이 바로바로 포착되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호가창 체결창에. 아니 여러분, 이거는 어렸을 때 여러분이 탐구 생활할 때 표준정가라던가 동아정가 보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학교로 치면 오픈북이죠. 왜냐하면 어제 대창이라던가 이런 종목 보세요. 프로그램으로는 고작 20만 주밖에 안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14만 주가 장중에 사고 있는 게 찍혀있죠.
이렇게 대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창구로 오히려 사고 프로그램으로는 안 사고,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다시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반대편 창구에서 이렇게 팔면서 실질적으로 매수가 안 잡히게 만드는 페이크가 나오는 종목도 저렇게 많은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과거에 이경규가 간다 양심 냉장고를 주는 그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양심 냉장고를 받아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사고 프로그램으로 판다 대놓고 보여주면서 이 종목 들어오면 여러분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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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장난치고 일반 창구로 파는 각박한 주식 사회생활 속에서 저렇게 양심적으로 프로그램으로만 장난치는 종목들은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 보셨나요? 얘가 여러분 상한가가 풀렸는데 동시호가 때 막판에 풀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주식 발행수도 별로 없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맘만 먹으면 상한가를 말 수가 있어. 근데 동시호가 때 이렇게 빠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다시 상한가를 말았어. 근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또 상한가가 풀리다가 장막판 20분을 남겨놓고 결국 상한가를 잠궜습니다. 아니 이 직방이라는 플랫폼이 뭐 3조 원의 가치가 있다? 에이, 솔직히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보지도 않고 그냥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보낼 주식이 없어서 저런 신규 상장주 중에서 주식 발행수가 별로 안 되는 품절주 형식의 주식을 상한가를 보낸 것 뿐인데 여러분 요즘 증시가 진짜 페이크가 난무를 합니다. 자, 3일 전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스톤브리지와 다르게 시간의 단일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말았어요. 근데 이렇게 상한가 말았을 때 저는 이 주식이 내일 하락으로 마이너스로 마감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아니나 다를까 장 시작하자마자 넷게임즈는 급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도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무려 마이너스 10.16% 하락이 나왔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매수했던 수량을 전부 다 매도하고 튀었어요. 자, 보통 한진칼이라던가 한미약품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CEO가 사망을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투상까진 못 가고 두 번째 상한가 근처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즘에 패턴이 정말 무서운 게 첫 번째 사망 뉴스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마는 게 대부분이거나 혹은 점상으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은 상한가를 보내기보다는 저렇게 뉴스 띄워놓고 다 빼버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상한가를 갈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걸로 보이지만 그 다음날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위에서 먹튀하고 튀는 세력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요즘 주식시장이 시장에 자금도 많이 안 들어오고 거래량도 오히려 하락할 때만 더 많이 터지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고 장막판에 갑자기 급등을 시켜버려가지고 내가 장중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진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더 올라가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GSE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갭이 확 떴을 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패턴이 이렇게 GSE가 올렸다가 종가 다 뺐다가 그 다음날 또 급등을 시켜버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못 팔고 본전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루 더 기다렸다가 갭 뜨면 그 다음날 팔아야지 생각했다가 그냥 종가까지 급락 나와가지고 쫄쫄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수익 구간 한번 줬을 때 못 팔아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 시장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걸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산이라던가 구리 관련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못 팔았어. 그래서 못 팔았을 때 그냥 종가 근처에서 이렇게 집어 던졌어. 집어 던지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뭐 열받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반대로 이런 거 봐봐요. 아침에 이렇게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로 마감되고 그 다음날 하루 더 기다렸으면 마이너스 7%. 요렇게 잠깐 약손절로 나갈 수 있었을 때 나가야 되는데 다음날 가겠지 놔두면 요즘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 특히 지금은 지수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난번 저항대에서 멈춰서서 한국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하루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도 빠졌습니다. 물론 장막판 5분을 남겨놓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이렇게 막판에 하락폭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도
이런 저항대를 맞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종목별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터치하거나 지난번 저점을 깨러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지금 위기의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6만 전자까지 돌아왔다가 요렇게 횡보를 한 달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동안은 상승이 나오면서 8만 전자를 한번 터치하고 다시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또 6만 전자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악재 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OS 뉴스와 두 번째는 삼성전자 해킹 뉴스입니다. 자, GOS 뉴스는 지금 커뮤니티를 상당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란 중 하나죠. 자, 제 유튜브 시청자 평균 연령이 45세에서 54세분이 가장 많고 2위가 곧 국민연금을 타실 분들이죠. 55세에서 64세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의 GOS 뉴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GOS의 뜻은 삼성전자 게임 옵티징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중 하나인데 스마트폰 게임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GOS라는 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는 게임 해상도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게임 해상도가 낮춰지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느려지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삼성전자의 GOS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휴대폰이 너무 뜨겁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갤럭시 21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갑자기 휴대폰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꺼졌다. 여름에는 절대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오면서 자,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은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 등도 화웨이라던가 저가 휴대폰 시장에서 밀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갤럭시 22 같은 경우에는 출시일이 앞당겨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드디어 갤럭시 22가 발매가 되었죠. 발열 드디어 잡았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면서 거기다 발열도 잡았고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지금 시장에 출시되는 스마트폰보다 너무너무나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러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이렇게 각종 벤치 사이트에서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갤럭시 21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발열 증상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와, 드디어 삼성이 해냈구나. 삼성이 성능도 잡고 발열까지 잡는 모습을 보여줬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하고 주식을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벤치는 사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이 된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이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긱벤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긱벤치라는 프로그램이 켜졌을 때는 갤럭시의 성능을 100%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끄고 GOS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갤럭시 20의 성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듀얼 코어인 컴퓨터가 싱글 코어만 작동되는 것처럼 멀티 코어의 성능이 최소 30% 이상 감소가 되었고 갤럭시 20 같은 경우에는 GOS가 켜질 경우에는 2년 전 출시된 갤럭시 20보다 훨씬 더 성능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GOS라는 기능은 2016년도에 갤럭시 7이 출시되었다가 폭발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부터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네, 그건 바로 갤럭시의 새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이렇게 UI 4.0이라는 프로그램이 강제로 깔리기 시작하면서 GOS 기능을 끌 수가 없거나 혹은 삭제 역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21이 너무 발열이 심했기 때문에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강제로 프로그램을 차단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다른 휴대폰보다 GOS가 실행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성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소비자들은 항의를 했죠. 삼성전자 도대체 왜 GOS라는 프로그램을 삭제도 못하고 차단을 못하게 막았느냐. 이건 절대 너무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삼성전자의 갤럭시 20를 만들었다는 개발자가 이거는 안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휴대폰이 발열이 나지 않고 폭파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고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점이 있을 수가 없다. 이따구로 이야기를 해버렸죠.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국내 시장이 봉인가요? 예전에도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출시했는데 그게 폭발 사고가 잇따랐어. 근데 삼성전자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막 고소를 하겠다 혹은 소비자가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니까 전부 다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소비자들이 소송을 해도 패소를 했지만 미국에서 유튜버들이라던가 해외 벤치 사이트들에서 이렇게 갤럭시가 폭파되는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했고 그 뒤에 해외에서 폭파 사건이 잇따르자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7을 모두 다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전혀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없고 사과의 뜻을 전혀 전하지 않더군요. 이번 사건은 여러분 예전 폭스바겐 뻥연비 사태하고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키면은 갤럭시의 성능이 100%가 발휘되고 끌 경우에는 줄어들고 폭스바겐도 저렇게 매연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킬 경우에는 매연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지 않았고 저 프로그램을 끌 경우에는 매연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꼼수를 썼었는데 이번 사태와 상당히 비슷하죠. 자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게임에 관련된 게 아니냐, 게임을 할 때 성능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게임과 전혀 상관없이 일반적인 앱 1000개를 기준으로도 GOS가 실행이 되고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죠. 지난번 백종원 씨가 어떤 식당에 가서 버섯 칼국수 2인분을 주문했는데 식당에서는 너무 양이 많을까봐 조금 덜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양을 줄인 것처럼 삼성전자 휴대폰도 200만원짜리 휴대폰을 샀는데 성능이 고작 100만원짜리 휴대폰보다 못 나오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백도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화웨이라던가 중국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 앱이 깔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GOS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냐. 소비자가 이렇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차단시켜서 GOS를 꺼도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논란이 나오자 긱벤치에서는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중국 화웨이 제품과 똑같이 벤치 사이트에서 벤치를 못하게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엔비디아 사이트를 해킹했던 해커들이 삼성전자 서비스를 해킹을 했는데 이 해커들은 지금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녹스까지 해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사태를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처할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GOS 사태는 삼성전자 측에서 별도로 GOS 옵션을 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라고 공지를 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저 옵션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GOS 옵션을 끄면은 삼성전자 갤럭시가 폭발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고 두 번째로는 GOS 옵션을 끄다가 휴대폰이 고장나면은 이거는 GOS 옵션을 껐기 때문에 유상 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삼성전자에서는 도대체 신제품을 출시할 때 발열을 저따구로 잡을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지금 발열 문제를 어떻게 잡지 논의를 하다가 요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아니 삼성전자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새로운 칩셋을 개발합시다. 냉각 시스템을 개발합시다. 그러기보다는 그냥 모든 앱에 제한을 걸고 성능을 다운시키고 벤치마킹을 할 때는 그때만 성능 제한을 풀어버리죠. 와 이런 꼼수를 쓰네. 자, 이러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슈가 있으니까. 굳이 GOS 뉴스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휴대폰 판매량 1위지만 러시아 시장에 더 이상 휴대폰을 출시하기도 힘들고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 D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8.15% 급락이 나왔거든요. D램 가격이 2분기에는 더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날은 SK 하이닉스도 급락이 나올 것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뉴스 속보로도 나오고 있네요. 러시아군이 어제는 자포리자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미콜라우 원전에도 진군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거기다가 여러분 다음 주는 대통령 선거까지 있고 그 다음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지수 빅 이벤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여러분 진짜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은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굳이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빅 이벤트가 지난 다음에 주식을 매수해 보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태에도 한국 증시는 꽤나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증시를 정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뉴스도 있고 거기다가 GOS 뉴스, 해킹 뉴스, 거기다가 D램 가격 하락 뉴스까지 악재 뉴스가 너무나 크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금요일날 무려 8%가량 하락까지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크게 빠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황금 꿀단지님 2,000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